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암석 발파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관련도 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을 보면요. 내관 및 도화선, 두 번째가 발파공, 세 번째가 폭파약, 네 번째가 암석 굴착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두 번째와 네 번째 것이 조금 그래도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식들이 조금 나오는데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핵심인 내관 및 도화선인데요. 여기서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 MS와 DS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내관인데요. 이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보죠. 자, 우선 내관에는 공업 내관과 전기 내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발파에 의해서 됩니까? 기폭약에 폭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뭐 그러한 내용들은 필요 없고요. 우선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내관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보통 즉 공업 내관에다가 전기 점화 장치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는요. MS와 DS인데 MS는 밀리세컨드고요. DS는 데시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니까 100분의 1, 데스니까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초 간격, 10분의 1초 간격이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MS 전기 내관의 전체적인 장점을 보면요. 아무래도 발파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절감된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MS는 100분의 1초로 계속 발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DS는 10분의 1초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가 파쇄 상태가 양호하고 체함량이 일반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소음과 진동이 적은 효과가 있다는 거. 뭐 이건 시험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적으로 하고요. 자, 거기 보면은 뭐 그림에서는 전기 내관의 구조가 나오는데 구조는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뭐 이것이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폭선은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폭약을 이렇게 종이로 싼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언제냐면 수중 발파에 쓰는 것인데 이것도 뭐 토목기사 실기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 한번 보죠. 하약을 폭발시키는 기폭제로 공업용 내관, 전기 내관, 도화선이 있는데 전기 내관에는 지연 발파 내관이 있으며 지발 간격에 따라서 MS와 DS 내관으로 구분한다. 기폭 간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0분의 1과 10분의 1초다. 뭐 그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면요. 지발 전기 내관에는 데스세컨드 내관과 밀리세컨드 내관이 있다. 효율 면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설재료 시험 기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MS가 좋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1초 단위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선, 어떻습니까? 시간 간격이 좁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먼저 하나가 발표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뭐 자유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하나의 자유면이 생기고, 그러니까 발파가 되면 그 시간차가 짧은 간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발파할 때의 응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 교재에는 보면은 뭐 자유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되겠지만은 요 답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틀린 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MS와 DS의 비교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연도에는 그렇게 답이 되어 있으니까요. 98년도 5차에서 출제됐나요?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이 발파공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자, 우선 처음에 폭파인데 뭐 다른 말로 발파, 블래스트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폭약을 사용해서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폭파다.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유면입니다. 자유면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유면은 우리가 개수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수로 했을 때 물이 있으면은 물이 공기하고 접하는 물이 자유수면이죠. 그죠? 그렇지만 암석에서의 자유면은 그것이 아니라 물과 공기가 접하는 암석면을 자유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띄고 그 다음에 공기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암석이 물과 공기가 접하는 부분이 바로 자유면이다.
그 다음에 임계심도가 나옵니다. 자, 임계심도가 나오는데요. 자, 임계심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하약을 장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공을 하는데요. 천공은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 하약을 장전하게 되는데, 이 지표면에서부터의 하약을 장전한 중심까지 깊이, 바로 이게 임계심도가 됩니다. 임계심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최소저항선이 나오는데, 자, 최소저항선 같은 경우는, 자, 최소저항선은 일반적으로 최소저항선은 대문자 W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유면의 폭약의 중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면까지의 최단 거리. 여기서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최소저항선 W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면에서부터 폭약까지 거리 중에서 최대로 짧은 것이 바로 최소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누두공이 나옵니다. 누두공.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코레이터를 분화구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로 뜻으로는요. 자, 우리가 일자유면이라면 자유면이 하나다는 거죠. 일자유면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약을 장전했다면 이런 식으로 폭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파됐을 때 이것이 일반적으로 원뿔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원뿔 모양인데 이게 바로 누두공이 되겠습니다. 누두공. 그죠? 폭파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폭파되겠죠. 그죠? 이게 누두공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누두지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해야 됩니다. 누두지수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만약에 최소저항선 W다. 자, 이렇게 누두공 이렇게 쓰면, 자, 이 중심선을 껐을 때, 이 누두공의 반지름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합시다. R. 자, 우리가 반지름의 기호는 보통 레디어스 그래서 R을 쓰죠. 자, W가 쓰면요, 누두지수 N은 W분의 R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두지수라고 한다. 이걸 조금 이따 또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면, 임계심도, 최소저항선, 누두지수 이런 것 같은 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계심도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죠. 그죠? 이 N은 E 곱하기 L의 3분의 1승이라는 것 조금 공식 80년대에 출제됐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두지수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누두지수인데요. 자, W분의 R인데 이것이 만약에 1보다 크다. 이것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어떤 뜻이다 하면 어떤 뜻입니까? R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폭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무래도 폭약을 많이 설치한 거죠. 이건 그래서 과장약이라고 합니다. 과장약이라고 하고요. n 이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장약이라고 하고요.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장약이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발파인데요. 시험 발파는 말 그대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발파를 할 때 도심지 같은 데서도 발파를 하는데 이 경우 만약에 하약을 잘못 썼을 때 양을 너무 많이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물 전체가 그 주변의 건물이 폭파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무서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목용 어떤 재료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살상용의 재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험한 무기가 되니까 미리 한 번 더 시험 발파를 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발파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로 산 쪽 깊숙한 곳에서 철조망을 쳐놓고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발파공법이나 사용 양량의 양을 변화시켜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암석과 표각에 대한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험 발파라고 그러고요. 자, 시험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시험 발파의 목적이 뭐냐? 발파 개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발파 개수는 일반적으로 C라 그러고요. C라 그러는데 그 발파 개수의 용어는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발파 개수 C라는 것은 자, 발파계수 C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폭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누두공의 면적이 1m 3성일 때 필요한 어떻게 됩니까? 다이너마이트 즉 장약량입니다. 장약량. 그러니까 1m 3성의 암석을 발파하는 데 필요한 어떻게 됩니까? 장약량이 된다는 거죠. 장약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건 1m 삼성에 필요한 것이 장량량이 바로 이게 발파계수 C니까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3m 삼석의 암석을 발파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C 곱하기 3만큼의 양이 필요하겠죠. 그죠? 장량량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요것을 아는 게 아니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1m 삼석의 암석을 발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량량을 바로 발파계수 C라 그런다. 요것을 알아놓으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발파를 했을 때요. 발파계수 C는 자 L1 나누기 자 F1에 뭐 FN이라 그럴까요? FN의 W의 3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표준 장량량에 대한 발파계수인데, 어쨌든 간에 장량량 나누기, 자, FN하고 W 삼성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요런 공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폭파의 형식인데, 폭파의 형식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를 어느 쪽에 설치하느냐 이거죠. 자, 외부 장량, 우리가 어떤 물체를 폭발시킨다 해야 됩니까? 장량을 바깥에 이렇게 했다. 이게 외부 장량이고요. 내부 장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구멍을 뚫고 여기다 장량하는 거. 이게 바로 내부 장량이고요. 복토는 말 그대로입니다. 장량을 하고 나서 위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점토로 복토하는 것이 바로 복토 장량이고요. 그 다음에 수중은 수중 발파겠죠. 근데 뭐 이건 쉽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문제 한번 보죠.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질문을 많이 올라오는 것인데요. 자, 폭파 장량량은 암석이 압축 강도가 클수록 됩니까? 압축 강도가 크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거죠. 암석이 단단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장량량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부 진충을 시킨 경우가 진충을 시키지 않는 경우보다 더 적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발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공을 하고 나서 여기서 장량을 하고 나서 이게 자, 진충을 한대.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채우는데 모래나 점토입니다. 모래를 점토를 채우면 이것이 발파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진세계수 D라 그러는데, 요건 좀 이따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요거는 요 값이 1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진세계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1일 경우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완전히 진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세를 해놔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발파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세를 하면 할수록, 진세를 안 한 경우보다 한 경우가 어떻습니까? 장량량이 작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폭약 종류에 따른 효력계수가 E가 작을수록 효력계수 E가 작을수록 더 적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질문에 자주 오는데요. 왜 효력이 적은데 더 나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효력 계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파공학 책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폭약의 효과가 좋을수록 효력계수 E는 작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효력계수 E가 작으니까 됩니까? 우리가 1m 삼성의 암석을 굴착하는데 됩니까? 더 적게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우스를 시기 위한 체함량인데요. 장량량인데요. 체함량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폭약을 설치해서 발파했을 때 나오는 암석의 양입니다. 즉, 암석의 부피인데요. 자,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폭파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원뿔의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피 V라는 것은, 자, 위의 면적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높이. 자, 높이가 W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기둥이니까 됩니까? 원뿔이니까 여기서 얼마? 3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는 3.14니까 거의 3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을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약분.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 발파의 한 양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숫자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약분을 해서 같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R의 제곱 곱하기 W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표준 장량이 뭐 어떻습니까? N의 이꼴이 1이었죠. N가 뭐였습니까? W분의 R이었는데 이것이 1이면 결과적으로 표준 장량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W 이꼴로 R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R의 W라면 W의 여기 W가 아니고 보이겠죠? 부피니까, 그죠? 부피니까. 자, 이 W 3세이다는 거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 이 부피 V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피 V라는 것은 최소 저항선의 삼성이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조금 전에 했던 우리 발파계수가, 자, 발파계수의 개념이 뭡니까? 1m 삼성의 암석을 체압하기 위한 필요한 양이었죠. 그죠? 장약량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약량은 C 곱하기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돼요? 1m 삼성에 필요한 장약량이니까요. 그죠? 자, 거기다 부피 곱하면 되고요. V가 W 삼성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C 곱하기 W의 삼성,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공식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발파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C는 Fn 곱하기 E 곱하기 D 곱하기 G입니다. G. 자, Fn은요, 양양 수정 계수고요. E는 조금 전에 문제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뭡니까? 약의 효력 계수입니다. 자, D는요, 진세 계수고요. G는 암석의 항력 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E 같은 경우는요, 자, 1인 경우가 어떠냐? 다이너마이트 넘버원, 니트로글리세린 60%인 것이 바로 E 이꼴은 1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력 계수라는 거죠. 효력 계수. 자, 일반적으로 기준이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다이너마이트 넘버원이고요. D는 조금 전에 문제에서도 잠깐 설명했었지만은 진세를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여기 천공을 하고 나서 여기서 장약을 하는데 여기서 진세를 했다. 진세라는 것은 뭐 진세계수, 전세계수 이렇게 나오지만은 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세를 했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D는 1이고 그 외의 경우는 D가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가 작을 때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G는 암석의 항력 계수인데 이것도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즉 표준암이 뭐냐면 하강암이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조금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최소 저항선이 일정하고 과장력 또는 약장력 경우의 양양 수정은요, 자,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Fn 이꼬르 1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0.41의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2루트 2분의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2분의 3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Fn 값은 n 이꼬르 1려면 저 표준 장력을 내면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장약량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량일수록 많이 들어가고 표준 장량일수록 적게 들어가니까 뭡니까? n 이꼬르 n1은 n 대 n1은 어떻게 됩니까? fn 대 어떻게 됩니까? fn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n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W분의 R이었는데 이것이 1보다 크면은 과장력이죠. 그죠? 과장력일수록 N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Fn 값이 아무래도 크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장약량 L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지만 알지만은 암석의 발파 계수가 Fn에 비례한다는 것. 즉, Fn 값이 크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장약량은 결론적으로 많아져야 된다는 거. 그거 밑에 그 식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드 지수는 일정하고 최소 제향선이 변화할 때의 양양 수적은 자 FW는 루트 1 플러스 W분의 1 마이너스 0.41의 삼성이라는 거죠. 자, 요건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C 이꼬르 L 이꼬르 CW 삼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1에서 2로 증가하면 몇 배가 되냐면 2의 삼성인 8배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장량량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하는 것이 바로 FW라는 거. 그거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장량량 계산에서 이 체압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죠? L1 대 L2는 V1 대 V2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량량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뭐 쓰면서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 장약량 L이라는 것은 뭡니까? V에 비례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L1 대 L2는 어떻게 돼요? V1 대 V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뭐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뭐 설명해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저항선을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L1 대 L2는 어떻게 돼요? W1의 삼성 대 W2의 삼성, 뭐,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돼요? L2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비례식적을 구하는 것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교재에서 풀이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편집 과정에서 에러가 조금 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발파에서 최소 저항선을 1로 하고
표준 장량량이 0.8kg이라고 할 때 발파계수 C를 구하십시오. 자, 이건 우리가 했죠. 발파계수. 발파계수라는 것은 뭡니까? 1m 삼성의 암석을 채취하는데 필요한 장량량이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C는 L 나누기 FN의 W의 삼성이었는데 문제가 지금 표준 장량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준 장량이기 때문에 표준 장량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F1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계산기 두드리면 1.01이 나오는데 그 개념은 어차피 표준 장량에서는 이 값이 1이 나야 됩니다. 자, 1이고요. 그래서 1을 하면은 상관없고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는 표준 장량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0.8 나누게 됩니까? 최소 저항선도 1이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0.8이 되겠죠. 0.8. 물론 이거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1.01을 집어넣으면 0.7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 없는 숫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거기 조금 전에 공식에서 우리가 좀 보았지만은 자,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자, 1 플러스 n의 제곱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0.41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n 이꼴 1이면 얼마입니까? 여기 루트 2라는 거죠. 2 빼기 0.4인데 이것이 1.414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 1.41 요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파에서는 그런 숫자에서 조금의 오차는 그냥 물고 들어가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발파계수 C는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파계수 C를 구했고요.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저항선 W를 4로 하면 발표하려면 표준 장량은 몇 킬로그램이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씁니까? L은 어떻게 됩니까? CW의 삼성이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는 0.8 구했어요. 그러니까 0.8 곱하기 W 4m 하면 어떻게 돼요? 4의 삼성 해갖고 얼마 값이 나올 겁니다. 얼마 값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이런, 있죠, 그죠? 하우스의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장량량이 많아져서 비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리니어의 수정식 FW 이꼬로 갈로 열고 루트 1 플러스 W분의 1 마이너스 0.41의 삼성을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자, 리니어의 계수에서, 리니어의 방정식에서 이 수정식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공식이죠, 그죠? 자, 물론 뭐 여기서는 좋습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낭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수정해서 FL 이꼬로는 FW의 W의 삼성이라는 것을 요것을 수정해 주라는 거죠. 수정. 그러니까 왜? 이 하면 다이너마이트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FW 구해야지. FW. 자, FW는요. 자, 우리가 주어지는 공식이 얼마입니까? 자, 루트 1 플러스 W분의 1 마이너스 0.41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삼성이니까 W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죠? 4m를 대입하면 되겠죠. 하니까 이것이 얼마 나왔냐면은 0.35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되죠. 0.35 곱하기 어떻게 돼요? 발파계수 C가 0.8, 0.8 곱하기 W 4에 삼성하니까 우리 책에 있던 17.92kg이 나왔다는 거죠. 17.92kg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정해라. 그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경질하감으로 된 1자유면의 안반에 4m 깊이의 내부 장량하여 폭파 굴착하려 한다. 필요한 장량량을 구하시오. 단 효력계수 E는 0.85, 암석의 안반의 항력계수 0.65. 자, 장약 후 완전히 구멍을 진설했다. 완전히 진설했다는 말은 뭡니까? D 이꼴 1이다는 말이죠. 이 말이. D 이꼴로 1입니다. 완전히 진설을 했다. 완전히 진설을 했으니까 D 이꼴 1이라는 거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FW 양량수정계수는 자, 리니어의 공식이 있었죠. 조금 전에 했었던 거죠. 자, 1 플러스 W분의 1 마이너스 0.41에 1의 삼성을 이것을 쓰라. 자, 그럼 우선 양량수정계수부터 보죠. 자, 우리가 최소 저항선이 몇 메다였냐면은 자, 4m다 그랬습니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어떻게 돼요? 루트 1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0.41에 삼성하니까 이게 조금 전에 0.35가 나왔었나요? 0.35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진세계수 우리가 어떤 거 완전히 진세를 했을 때는 D 이꼴 1이 했죠. 그 다음에 C를 깼습니다. 발파계수 C가 뭐였습니까? 자, 보죠. 자, 뭐 FW 먼저 쓰는데 뭐 우리 파워포인트대로 쓰죠. G 곱하기 E 곱하기 D의
W다는 거죠. 자, G가 얼마를 주어졌냐면요. G가 0.65로 주어졌고요. 0.65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효력계수 E가 0.85고요. 0.85고, 그 다음에 진세계수 D가 1이었고요.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양양수준계수 0.35다는 거죠. 자,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0.19가 났습니다. 0.19가 났으니까, 그러죠. 뭡니까? L는 C의 W의 삼성이니까 0.19 곱하기, 자, W가 4m였네요. 4의 삼성하니까 12.16kg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요 두 문제는 책에 조금 오타가 나왔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암석굴착인데요. 자, 암석굴착은 조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죠. 굴착 방법인데요. 자, 이 굴착 방법은 발파에 의한 방법 외에도, 자, 어떻게 됩니까? 기계에 의한 기계 굴착 방법이 있고요. 물에 의한 수력 굴착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이나 연력에 의한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공인데요. 천공은 우리가 암석의 폭약을 장약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다 그랬죠. 그죠? 그 구멍을 뚫는 것이 천공이라 그런다. 자, 이 천공하는 방법은 운동 방식에 의해서는 충격식과 회전식, 충격, 회전식이 있는데요. 충격식에는 콘크리트 브레이커, 픽해머, 픽스들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충격식입니다. 자, 끝에 비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때려서 타격해서 뽑아내는 거고요. 회전식은 뭡니까? 우리가 보링을 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회전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 회전식은 충격도 하면서 회전도 한다는 거죠. 일부 책에서 뭐 충격식을 타격식이라고도 했는데 뭐 거의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 회전식은 다시 세 가지 나옵니다. 웨건 드릴이나 크롤러 드릴이나 전보 드릴이나 레거 드릴이 있는데, 웨건 드릴이나 크롤러 드릴이라는 것은, 웨건 드릴이라는 것은 집차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크롤러는 무한 궤도라는 거죠. 바퀴가 고무 바퀴냐 무한 궤도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웨건 드릴, 크롤러 드릴인데, 웨건 드릴은 고무 바퀴에 의한 그 웨건 위에다가 드리프트를, 수평 굴착하는 드리프트를 장치한 거고요. 크롤러 드릴은 무한 궤도에다가 드리프트를 장착한 것입니다. 전보 드릴은요, 다른 것 필요 없고 차감기를 여러 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레거 드릴은 유압 장치에 의한 발판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내용까지는 필요 없이고요. 뭐 소음과 진동을 작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설명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종류 세 가지만 조금 암기하여 주시고요. 의외로 그 다음에 나는 운동 방향에 의한 종류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굴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굴착할 때 어떻습니까? 드리프트가 있고요. 상향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스타프가 있고요. 하향으로 굴착할 때는 싱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드리프트, 스토프, 싱크, 세 가지 조금 봐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공의 치수 및 속도인데요. 자, 우선 천공의 치수는 우리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암석이 연한 경우, 연암의 경우는 직경이 크고 깊이가 얕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암인 경우는 직경이 작고 깊이는 깊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천공의 속도 VT는요, 알파 곱하기 C1 곱하기 C2 곱하기 V인데, 여기서 V라는 것은 표준암에 대한 천공 속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표준암이 하강암이 되겠죠. 하강암의 천공 속도고요. 알파는 전 천공 시간분의 실질적인 천공 시간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으면 0.65를 사용하고요. C1은 뭐냐? 표준암에 대한 대상암의 저항력 계수고요. 그 다음에 C는 작업 조건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강암보다, 표준암인 하강암보다 어떻게 됩니까? 저 단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석의 굴착 속도가 늦을 거고요. 연암이면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작업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천공을 하더라도 상향 천공과 수평 천공,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향 천공에서 어떻습니까?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못을 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수평으로 치는 거와 위에 천장을 치는 거와 바닥을 치는 거는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공식은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압축 공기 방식은 아무래도 압축 공기압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천공 속도가 빠를 거고요. 로드의 길이가 길수록 느리겠죠. 왜 그러냐면 비틀림에 의해서 에너지 로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트 면적의 제곱이 바란다. 어차피 이거는 천공은 면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지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천공 속도가 늦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 빼기 발파인데요. 신 빼기 발파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얼음이 있으면 이 얼음을 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굴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굴착하는 게 파괴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면이 하나,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면이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래서 신 빼기 발파라는 것은 우리가 발파하기 좋게끔 인위적인 어떻습니까? 자유면을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유면을. 그래서 자유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면들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V컷이라는 것입니다. V컷. V컷은 자,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렇게 됐으면은 자, 천공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공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장약을 설치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자, 구멍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자, 발파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장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약.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삼각 기둥 모양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각 기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암석이 뭐 채취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V 모양으로. 이게 V 컷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공의 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일직선상에 모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라미드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 뿔 모양으로 됐죠. 그죠? 그러니까 천공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천공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 군데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와가지고 천공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장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모양은 이렇게 뿔 모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윙컷인데, 자, 스윙컷은, 세 번째가 스윙컷인데 이거는 뭐냐면 수직갱을 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갱을 파는데 이런 식으로 파는 경우 여기에 물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땅을 굴착하거나 안반을 굴착하는데 어려우니까 반 정도에서 이 부분을 먼저 발파를 한다는 거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쪽으로 모이겠죠. 이쪽으로 모이면 오븐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또 발파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직갱을 할 때 물을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스윙컷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컷이라는 것은 자, 우리 교재 그림이 있듯이 자, 교재 파워포인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천공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부분만 어떻게 됩니까? 장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약을 하지 않고 그 구멍 자체를 뭡니까? 자유면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발파를 하는데 자, 천공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면 장약을 하고 나머지기는 안 하고 이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자유면으로 이용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노컷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천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집중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장약을 집중시켜가지고 한 번만에 폭발시키는 것. 즉 쉽게 말씀드리면서 센트럴 컷 신 빼기 발파 없이 전체 다를 뭐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애워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 버컷, 피라미드 컷, 스윙 컷 같은 거는 조금 암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 발파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조각 발파는 다른 말로 2차 발파, 소활 발파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폭발을 했는데 1차적으로 폭발했는데 이만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암석이 나왔다면 안 되니까 우리가 트럭에 실으려면은 이만한 트럭에 실으려면은 이것이 너무 크니까 못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소화를 조각 뭐 다 같은 말인데요. 2차적으로 이걸 더 한 번 더
폭파시켜갖고 어떻게 됩니까? 큰 암석을 작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가 천공이라는 거죠. 여기 구멍을 뚫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 마찬가지로 천공을 뚫고 여기 천공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약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토법입니다. 여기에 장약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표면에 어떻게 됩니까? 머드로 캐핑. 자, 점토로 캐핑하는 거죠. 점토로. 이게 복토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헬법은 어떤 됩니까? 주로 우리 뱀이 겨울에 겨울잠 잘 때 집을 지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여기 들어가서 많이 짓거든요. 거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됩니까? 여기에 이 부분에 어떤 다이나마이트를 넣고 어떤 됩니까? 폭파시키는 것이 사헬법입니다. 그래서 천공, 복토, 사헬법 세 가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사헬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 정도는 땅속에 박혀있고 일부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자, 요 세 가지 방법 조금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각 발파에서 장약량인데요. 자, 공식이 뭐냐면 L 이꼬로, 자, L 이꼬로는 CD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L 이꼬로는 CW의 3승과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이건 D는요, 이 암석의 지름인데, 자, 암석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암석을 잘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거리가 바로 D가 된다는 거죠, D가. 최소 직경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요것의 단위가 센티미터다는 거죠, 센티미터. 그리고 요거의 단위가 그람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이 W의 단위는 뭡니까? 메타였고, 이거는 킬로그램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센티미터 단위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때 나오는 장약량은 그람이라는 거 조금 외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벤치컷인데요. 자, 벤치컷은 쉽게 말해서 계단식으로 굴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산의 안반을 굴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력을 이용하니까. 자, 이것이 바로 벤치컷이라는 거 좀 알아내시고요. 자, 요때 장약량 공식은 L 이꼬르는 CWSH인데요. 여기서 C는 발파 계수고요. C는 W는 최소 저항성이고요. S는 발파 공호의 간격이고요. H는 벤치의 높이입니다. 벤치. 자,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구멍을 뚫는데 요 벤치의 높이가 H라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천공을 하겠죠. 천공을 이렇게 할 건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간격을 S가 된다는 거죠. 요거 공식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절 발파입니다. 자, 조절 발파, 다른 말로 제어 발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천공을 해갖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렇게 폭파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매끈하게 좀 파고 죽고 이쪽 다른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안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 충격과 진동이 가면 여기 건물이 있다면 만약 건물에 무리가 갈 거니까 그것을 줄여놓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했던 조절 발파, 제어 발파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를 하는 거고요.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종류를 우선 좀 외워야 됩니다. 자, 라인 드릴링 공법, 프리스플리팅 공법, 스무스 블라스팅 공법, 쿠션 블라스팅 공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 종류를 좀 외우셔야 되고요. 특징은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만약에 터널을 발파하는데 만약에 이런 단면이 있는데 발파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칩시다. 이렇게 했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구리라 그러는데, 이러한 여구리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복공이죠, 복공. 여구리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복공 콘크리트가 많아진다는 거죠, 복공.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매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구리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공 콘크리트의 양도 전락되고요. 암석면이 매끈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뜬돌 제거 작업, 즉, 부석이라 그러죠. 부석이 제거 작업이 쉽고요. 그 다음에 낙석의 위험성도 적어진다는 거. 요거는 조금 생각해서 하시면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종류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거, 라인 드릴링부터 한번 하죠. 자, 라인 드릴링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라인, 일직선을 따라서 드릴링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라인 드릴링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다면은,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거죠, 구멍. 자,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구멍을 쭉 하면서 다 뚫어 놔야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래놓고 우리가 여기서 천공을 해갖고 만약에 우리가 발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균열이 같은 게 이렇게 전달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면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까지 굴착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굴착면을 매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라인 드릴링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만
뚫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장력이 되는 거죠. 장력. 무장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스플리팅은 자, 프리스플리팅인데요. 자, 프리스플리팅은 말 그대로죠. 영어에서 프리는 미리고요. 비포니까 자, 비포고요. 스플리트는 쪼개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건 이거와 비슷한 건데,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여기에 천공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장약을 이번에는 합니다. 하고 아무도 약장약을 해야 되겠죠, 약장약. 조금만. 이거 잘못하면 이쪽으로 전달되니까. 그래서 장약을 조금만 하고요. 여기는 주발파를 아무래도 하겠죠, 주발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발파시켜서 건물 가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발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뭐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스플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동 같은 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멍만 뚫어라는 것이고, 이건 뭡니까? 약장량에서 스플리팅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쿠션 블라스팅 공하고, 스무스 블라스팅 공은요, 두 가지 방법이 똑같은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천공을 해갖고 장약을 하는데, 자, 구멍을 쭉 이렇게 뚫어놔, 천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쿠션 블라스팅도 있을 거고 주발파공도 있을 건데 이거는 쿠션이라고 합시다. 쿠션 블라스팅 공과 주발파공이 있으면은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거 쿠션 블라스팅은 이 주발파가 먼저 되고 쿠션 블라스팅이 되는 거고요. 주발파가 먼저 발파가 되고 쿠션 블라스팅이 발파되는 거고 조금 전에 다음에 나오는 스무스 블라스팅은 자 스무스 블라스팅은요, 이 스무스 블라스팅 공하고 주발파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무스 블라스팅이고요. 주발파가 먼저 나고 쿠션 공이 발파가 되면 뭡니까? 쿠션 블라스팅 공입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내용을 좀 길게 해놨지만은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라인 드릴링하고 프리스플리팅, 그죠? 라인 드릴링은 천공만 한 거고, 프리스플리팅은 먼저 그 부분을 쪼개는 거고, 쿠션 블라스팅은 뭡니까? 주발파의 다음에 쿠션 블라스팅 공이 발파가 되는 거고, 스무스 블라스팅은 주발파와 스무스 블라스팅 공이 동시에 점화되는 거다. 뭐 그거만 알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 따른 문제 한번 보죠. 차감기로 표준암을 청구할 경우 자 55cm per min이었다. 자, 표준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우리 공식이었죠. 그죠? 자, VT였죠. VT가 55cm per 분이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을 이루어진 막장에서 암석 저항량 개수. 자, C1이 1.1오고요. 작업 조건 개수 C2가 0.85고요. 자, 알파는 0.65입니다. 0.65.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V는 어떻게 돼요? 자, 그냥 하죠. 알파 곱하기 C1 곱하기 C2 곱하기 VT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쭉 대입하면 되죠. 0.65 곱하기 1.15 곱하기 0.85 곱하기 55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34.95. 자, 34.95cm per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뭐냐면은 항공을 청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냐면 자, 항공의 길이가 3.5m니까요. 3.5m 곱하기 1000 나누기 34.95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1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천공할 수 있는 공수는 1시간은 60분이니까 얼마입니까? 60 나누기 10.01 하니까 5.990. 자, 이건 소수점을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발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처음에 이 부분은 발파를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조금 정리하시고요. 공법에 대해서 개요와 특징만 암기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